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3월 3일 이번 주 미국 증시 일정입니다. 미국 증시가 2020년 이후 최악의 2월을 보낸 후에 3월 거래를 시작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도 만만치 않은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와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가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돼 부과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의회 연설에 나서 국정 운영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등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압박 리스크죠. 최근 미국의 소비 심리가 약화되는 조짐이 뚜렷한 가운데 오는 7일에는 노동시장의 강도를 보여주는 지난 2월 고용지표가 공개되고, 이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상황을 보여주는 경제지표 발표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 약화 우려에 2월 증시가 하락했었죠. 지난주 미국 증시는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에 따른 경기 부진 우려와 AI 인공지능 수요 둔화 가능성, 그리고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엔비디아의 실적 등으로 기술주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 지수는 3.5% 급락했고 S&P 500 지수는 1% 내려갔고, 반면에 다우지수는 1%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 2월 한 달 동안을 보면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신호가 명확해지면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다우 지수는 1.6%, S&P 500 지수는 1.4%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4%나 추락했습니다. GDP 나우는 1분기 역성장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오는 18일에서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거시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경제 예측 모델인 GDP 나우는 지난 2월 28일에 미국의 올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5%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GDP 나우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그때그때 새로운 데이터를 반영해서 수시로 변화하며 변동성이 심한 편인데요. 그럼에도 최근 소비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나오게 된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공급관리협회 ISM의 2월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가 오는 3일과 5일에 각각 발표됩니다. 연준이 FOMC 개최 2주일 전에 공개하는 경기 진단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오는 5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2월 고용지표 둔화도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는 오는 7일에 발표되는 지난 2월 고용지표입니다. 지난 2월 고용지표는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고 신규 채용이 억제되며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6만 명으로 지난해 1월에 14만 3천 명에 비해서 소폭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5만 명 남짓의 취업자 수 증가는 노동시장이 크게 침체되지는 않았지만 화랑도 아닌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난 2월 실업률은 4.1%로 지난 1월의 4%에 비해서 올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직결되는 2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비 상승률은 0.3%로 지난 1월의 0.5%에 비해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월 시간당 평균 임금의 전년비 상승률은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4.1%를 유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금리 전망은 변화가 없을 듯한데요. 제프리지의 수석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토마스 시몬스는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좀 더 둔화된 것으로 나와도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려면 고용지표 부진이 몇 달간 이어지면서 실업률이 4.5%를 넘어 어쩌면 5%에 육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금리 선물 시장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오는 6월에 올해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져서 연내 0.25%포인트씩 2번에서 3번 정도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파월 연준 의장이 7일 경제전망 연설에 나서는데요. 연준 위원들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가 2번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경기 둔화 조짐이 확연해지면서 금리 선물 시장은 연내 3번의 금리 인하 전망을 한 달 전 20%에서 30%로 높인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오는 7일 오후에 파월 의장은 시카고 대학 부스 경영대학원 통화정책 포럼에 참석해서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합니다. 이날 공개되는 고용지표를 포함해서 최근 경제 성장세 약화 조짐과 인플레이션 현황, 이에 따른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전망까지 종합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3월의 수익률은 1년 중에 5번째로 좋다고 하는데요. 미국 증시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등 정책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시정연설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증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오는 4일 사이버 보안 회사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오는 6일 맞춤형 AI 반도체 제조회사인 브로드컴, 서버 회사인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 회원제 할인점인 코스트코 홀세일 등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3월 거래가 시작되는 가운데 주식 트레이더 영감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3월은 1년 중에 수익률이 5번째로 좋은 달로 S&P 500 지수는 3월에 평균 1.1% 정도 올랐습니다. 대선 다음에 3월의 평균 수익률은 0.8%였습니다. 다만 주식 트레이더 연감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미국 증시가 3월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며 월 초반에 올랐다가 월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모멘텀이 약화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월가의 투자 기관인 스티펠이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스티펠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S&P 500 지수는 하방으로 치우친 리스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스티펠의 기관 투자 주식 전략가인 토마스 캐롤 분석가는 2025년에는 S&P 500에 대한 많은 경제 역풍을 예상한다며 상당한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업황이 좋지 않은 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주 S&P 글로벌이 발표한 미국의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51.6으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캐롤 분석가는 이는 일시적인 반등이고 제조업황이 계속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S&P 글로벌도 2월 제조업황 화랑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제조업체들이 미리 사업 일정을 앞당긴 영향이 크고 일시적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부문이 부진한 점이 우려스럽다고 캐롤 분석가는 전했습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한 미국의 2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49.7로 서비스업 업황 위축을 시사했습니다. 캐롤 분석가는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와 같은 방어주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나 변동성이 낮은 우량주도 추천했다고 합니다. 녹음 시간 기준으로 실시간 선물 지수가 살짝씩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도 주식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브리핑을 통해서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